자, 지구과학 저번 주 주간지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어렵다니까. 자, 일단은 지금 1번 문제에서 A, B, C 이렇게 있는데 C, 요걸 모르겠다고? 자, 일단 기억에 생성되는 마그마는 디귿에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의 함량이 높다. 지금 디귿이 뭐냐? 디귿? 뭐야?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지? 위에 있어요. 아, 야, 디귿은 일단 어느 점이니? 디귿이 해령. 자, 그 다음에 기억이 어디야? 요거. 지금 기억은 요 니은이라는 게 어디 지점인지. 자, 얘는 섭입형 경계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죠. 그럼 섭입형 경계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댔어? 안산암질 막. 맨 처음에는 너 조용해.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어떤 암질이었어? 해령. 안산. 네, 왜 그랬어? 해령과 열점은 모두 현무암. 현무암질 마그마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무암질 마그마가 용융돼 가지고 올라오면은 기억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의 하강부를 부분 용융시킨 거죠. 그럼 기억을 무슨 암질 마그마라 할 거야? 안산암. 기억을 유문암질 마그마라 해야죠. 안산암.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올라가면 여기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문제를 봅시다. 잠깐만. 야, 요거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자, 정확히 본다면은 여기에서 녹였을 때 요렇게가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 있어서 얘가 올라가는 형태를 기억을 하고 좋은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기억이란 형태는 요걸 안산암질 마그마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요렇게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니은은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가 확실해. 왜? 해양지각이 용융된 거니까. 근데 해양지각이 용융되는 이 그림에서 올라가다가 대륙지각의 하강부를 녹여버리면 얘가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된다고. 근데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기억으로 준 거야. 그래서 기억이 두 개가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봅시다. 기억 보기. A는 니은에서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니은이 어디에 있니? 현무암질이죠? 네, 니은은 현무암질 마그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 A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 디귿은 기억보다 마그마의 생성 온도가 높다. 디귿이 현무암질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안산암질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무조건 온도 높다. 왜? 밑에서 하니까. 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 내가 현무암질 마그마는 유색광물의 함량이 많다 그랬죠. 유색광물이라는 건 결국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야.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으면 걔네들을 녹일 정도의 온도가 돼야 돼.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안산암질, 그 다음에 유문암질이에요. 유문암질은 비금속이 훨씬 많기 때문에 SiO2의 함량이 높으니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비금속은 다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보기 B는 디귿은 기억보다 마그마의 생성 온도가 높다. 디귿이 현무암질이고 기억이 안산암질이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온도가 높아요. 맞아. 그 다음에 C를 보면 기억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이거 안산암질 마그마는 디귿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높다. 맞죠? 디귿이 현무암질이라며.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적습니다. 근데 기억을 내가 아까 안산암질인지 유문암질인지 좀 헷갈린다고 했지만 답을 내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디귿은 어차피 SiO2 함량이 굉장히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고 기억은 그거보다는 높은 유문암질이나 안산암질이 되기 때문에 C 보기도 맞아요. 답이 B랑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뭐 있어? 18번 봅시다. 자, 18번 봐봐. 일단 중문, 대포해양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걸? 나도 몰라. 근데 저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죠. 주상절리제. 주상절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뜻이 뭐야? 제주도. 과거에 화산이 폭발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화살이 폭발한 다음에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일단 올라온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로 주상절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나는 한라산의 영실 쪽에 병풍바위를 나타낸 거래. 이게 지금 가와 나의 지질학적 공통점인데, 얘가 어떻게 생겨 먹은지를 봐봐.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나의 그림을 보니까 지금 뭐처럼 생긴 것 같아? 깎인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이렇게 라인이 형성돼 있죠. 요 라인이 가와의 그림과 많이 달라 보이진 않아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이 정도의 문제 수준에서는 주상절리대 아니면 판상절리대를 비교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결국 이 나의 그림이 주상절리를 표현한 건지 판상절리 표현한 건지 그거만 알면 돼. 근데 딱 봐도 판상절리는 아니죠. 주상절리야. 근데 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으면 문제를 읽어봐, 이 새끼들아. 무슨 산이야? 한라산이야. 한라산이 왜 판상절리가 있냐? 한라산이란 산 자체가 제주도에 만들어진 가장 높은 산이에요. 당연히 이 한라산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산이야. 화산.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상절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 자, 어찌됐든 요 주상절리대 두 가지를 그냥 줬다라고 추측하시고 문제를 봐야 돼. 기억보기. 신생대 형성되었다. 맞아, 틀려? 네, 맞아. 왜? 자, 가가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인데, 중문이라는 곳이 뭐 어딘지 너네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요. 그 다음에 나는 한라산 영실 쪽의 병풍바위인데, 자, 일단 먼저 외워.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모든 지역은 다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신생대에 만들어진 곳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곳 어디랬어? 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산 지형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 백두산, 그 다음 철원 한탄강 일대. 여기 다 신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SiO2 함량비가 57%가 넘는다. 얘네들이 다 주상절리되기 때문에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면 어떻다? SiO2 함량이 53% 이하입니다. 이하. 말도 안 돼요. 디귿보기. 디귿보기. 유체와 고체 부피 차이로 인해 형성되었다. 아, 이것도 내가 주상절리라는 게 왜 만들어진댔냐? 용암이 가다가 겉에는 굳어. 그런데 안에는 아직 뜨겁기 때문에 더 간다 그랬죠. 왜? 겉에는 유체가 아니죠. 고체지.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안쪽은 아직 마그마,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를 유체, 흐를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와 고체의 부피 차이로 형성됐다. 맞아요. 답이 디귿도 맞다. 기억 디귿이요. 이런 건 그냥 팁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옆에다 쓰세요. 주상절리 생성 이유. 옆에다 써. 주상절리 생성 이유. 마그마의 빠른 냉각으로 인한 수축. 주상절리 생성 이유. 마그마의 빠른 냉각으로 인한 수축. 이 빠른 냉각으로 인한 수축이 결국은 유체와 고체의 부피 차이로 인해 형성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뭐 있니? 아무거나 얘기해. 29번. 야, 요게 오늘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퇴적 지역이나 퇴적 지형은 다 얘기를 안 했거든? 일단 볼게. 고생대 구문소, 고수동굴. 자, 여기 어떤 구문소랬냐? 구문소도 하면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 태백 구문소. 태백 구문소 외워. 그 다음에 니은 고수동굴. 여기 가본 사람 있냐? 저요. 고수동굴 어디에 있어? 단양 아니면 단양. 넌 아닌데? 제주도. 아니야. 너 뭐야, 이 스파이 새끼. 어디 갔었는데? 여기 어디에 갔는지는 알아야지. 여기 주변에 있어요. 강원도입니다. 맞아, 속초 그쪽 주변이야. 태백 주변, 정선 그쪽에 있어요. 결국은 요 강원도의 고수동굴과 여기 또 이제 고수동굴과 비슷한 동굴, 환선굴이라는 곳이 있거든. 이 동굴이야, 동굴.
자, 이런데 여기 옆에 있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지는 아는데 어딘지는 모르는 이런 불편한 상태가 있죠. 아무튼 여기 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일 때는 내가 다 어떤 암으로 이루어졌댔냐? 석회암. 그래,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무슨 지대다라고 하니? 바다. 네 글자. 무슨 지대? 카르스트 지대라고. 지형이라고 해도 되고 지대라고 해도 돼. 카르스트 지형. 자, 이게 이제 그냥 연관 검색어처럼 외우세요. 석회암, 리콜, 카르스트. 석회암은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도 얘기해. 자, 그런데 석회암은 뭐에 굉장히 약하냐면 지하수에 굉장히 약해요. 지하수가 석회암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가 이렇게 파는 거야. 파. 그럼 지하수가 파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구멍이 생기지. 맞아. 이 구멍이 뭐야? 동굴. 이게 고수동굴, 환성굴이에요. 근데 이 동굴에 석회암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동굴이기 때문에 석회동굴을 합니다. 그냥. 석회동굴에서 위에나 아래에 석회암의 일부, 너네 석회암이 화학식으로 뭐라 그랬냐? CaCO3. 탄산칼슘이에요. 이 탄산칼슘이 지하수에서 녹았다가 재결정될 수 있어요. 다시 굳어. 다시 굳어. 그게 고드름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종류석이에요. 근데 얘가 뚝뚝뚝 떨어져. 물방울 하나하나가 뚝뚝 떨어지면 거기도 석회질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석순이에요. 이게 너무 커지면 기둥처럼 이어지겠지. 이게 석주야.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석회암 지역에서 형성될 수 있는 석회동굴이고, 석회동굴에서는 종류석이나 석순이나 석주 같은 것도 발견이 됩니다. 됐어. 자, 그다음 중생대, 상조감 이런 건 내가 얘기한 적이 없지. 그냥 제껴. 이런 것도 내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레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제껴. 내가 마이산은 얘기 몇 번을 했다. 마이산이 어디에 있었어? 이것도 아는데. 전라도. 그만 알면 돼. 전라도. 진안에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가 나도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야. 한국 지리도 못하는 새끼가 지구과학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 근데 어쨌든 진안에 마이산이 있는데 외워야 되는 건 마이산은 중생대고, 근데 마이산 등장하면 또다시 연관 검색어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마이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돌멩이가 있어. 근데 그거는 현무암처럼 암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산 전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존나 큰 구멍. 이 큰 구멍을 뭐라고 해? 몰라. 외워. 타포니라고 합니다. 타포니가 마이산에만 발견이 돼요. 근데 얘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유가 현무암이 구멍 뚫린 거랑 다릅니다. 너네 현무암은 구멍이 왜 뚫려 있냐? 빨리 식어서도 틀린 표현은 아니야. 근데 현무암은 뭐가 굳은 거야? 용암이 굳은 거지. 그럼 용암 성분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고체는 이제 용암이 녹아서 이제 고체가 다시 굳은 거고, 거기에 중요한 게 기체예요. 기체가 냉각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암석이 굳을 때 기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석 돌멩이가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용암이 냉각 과정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구멍이 뚫린 건 다른 거야. 암석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산에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 풍화 속도 때문에. 또는 부분적 침식.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마이산이라는 곳이 풍화 침식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부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산에 이쪽 영역이 부분적 풍화 침식을 받았으니까 뻥 뚫리고, 이쪽 면이 부분적 풍화 침식을 받았으니까 뻥 뚫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이산 나오면은 세 개만 외워. 중생대, 타포니, 부분적 풍화 침식. 이렇게만 알면 돼요. 마이산 나온다. 중생대, 구멍 뚫린 구조, 타포니. 그 다음에 얘가 왜 뚫렸어? 부분적 풍화 침식. 얘만 알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신생대. 자, 여기 수월봉 나오죠? 자, 이 새끼가 이제 엄청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수월봉.
자, 제주도는 산이 화산으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말고 수많은 조그만 산들이 있어요. 거기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오름. 오름이라고 해. 맞아, 오름. 조그만 봉우리를 다 오름이라고 해요. 그 오름이라는 표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근데 수월봉이 나오면은 얘가 가장 대표적인 새끼야. 수월봉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퇴적층이 보여요. 여기서만 많이 보이는 퇴적층이 어떤 암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냐면 응회암. 응회암이야. 이제 이것도 꼭 외워야 돼. 수월봉 나오면 응회암이에요. 수월봉 나오면 응회암. 자, 대신에 응회암은 내가 뭐가 퇴적됐다라고 했냐? 화산재가 퇴적된 거죠. 그럼 잘 봐봐. 제주도 거의 대부분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현무암 자체는 무슨 암으로 분류해? 큰 분류. 화산암. 화성암에 들어가죠. 화산암도 맞아. 근데 화성암이라는 게 결국은 마그마가 굳은 거야. 얘는 화성암이 아니라고요. 응회암은 어떤 암에 들어가? 퇴적암이에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 제주도는 물론 화산섬은 맞지만 화산이 뻥 폭발하니까 수많은 화산재가 나올 거야. 그 화산재가 하나의 암석으로 보이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게 수월봉이에요. 여기는 응회암이라는 게 보인다. 요거만 알면 돼. 자, 그럼 기억 봅시다. 29번 문제. 기역과 니은의 퇴적암은 석회암이다. 기역, 니은 둘 다 석회암이라고 했죠. 디귿에서는 여감층이 발달한다. 디귿이 마이산인데 마이산은 돌멩이가 구멍 뚫려 있다 했잖아. 돌멩이 자체가 여감이에요. 여감이야, 여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표적인 퇴적암이지. 퇴적암. 퇴적암은 우리가 얘기 많이 했지만 석회암은 어떤 적 퇴적암에 들어갔냐? 유기적 퇴적암에도 들어가지만 화학적 퇴적암에 들어간댔어. 중생대에는 마이산, 돌멩이라 했죠? 구멍 뚫린 돌멩이. 돌멩이면 여감이에요. 그냥 여감. 근데 여기는 응회암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리을에서는 사암과 시엘이 줄을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응회암은 화산재가 퇴적된 게 응회암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암과 시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얘네들은 모래나 진흙 같은 게 퇴적됐을 때를 얘기하지만 얘는 화산재가 퇴적된 거라고. 그래서 성분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봐. 몇 번? 있어? 있으면 빨리 얘기해. 기억이 안 나요. 안 해. 쌤 28번 모르겠어요. 너 저 스파이가 또. 28, 30 모르겠어요. 야, 28번은 저 스파이가 얘기해가지고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우리나라가 아니죠? 퇴적 지형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구과학 할 때 어떤 환경이냐를 얘기할 때 큰 범주로는 세 가지 환경을 얘기합니다. 퇴적을 받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퇴적됐냐. 이 땅을 우리 무슨 환경? 육상 환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 먼 바다에서 퇴적됐다. 바다를 해상 환경이라고 하고, 육지와 바다가 맞물려 있는 지역을 우린 무슨 환경이라고 하지? 연안 환경이라고 합니다. 육상 환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 선상류입니다. 그 다음 해상 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퇴적 지형이 어디다? 대륙봉.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연안 환경이 삼각주예요. 요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상지에서부터 퇴적 물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초반에 쌓이는 게 대륙붕이고, 대륙붕에서 쌓인 게 점점점 커지면 중력에 의해서 못 견뎌서 저탁류를 통해서 대륙 사면을 통해서 내려간댔죠. 내려가다가 대륙대로 가서 쌓이면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저탁합니다. 이렇게도 붙고, 대륙대에서는 이 쌓이는 순서가 바다니까 바다에서는 내려가는 입자의 크기가 큰 것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입자의 크기가 크고 그 위에가 좀 작고 그 위에가 굉장히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점입층이라는 게 만들어진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육상 환경부터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때마다 모서리가 부분적으로 깎인댔죠. 그래서 얘가 모서리가 각이 져 있다가
삼각주까지 내려가면 각진 게 약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아진다라고 했니? 뭐가 좋아져? 저번 시간에 이건 했어.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아진다라고 했냐? 원마도라고 했어요. 원마도. 원마도가 좋지 않다.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분류하라는 표현들을 잘 기억해야 돼. 원마도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내가 분급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랬죠? 분급이 양호하다. 분급이 불량하다. 이건 무슨 뜻이야? 분급은 뜻이 뭐야? 원마도는 각진 거고 분급은 이것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분급은 퇴적물 덩어리의 입자의 크기가 고르냐 고르지 않냐야. 그래서 분급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입자들의 크기가 비교적 균일하다. 이건 분급이 양호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분급이 불량하다. 이런 표현은 입자의 크기가 들쑥날쑥이야.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분급이 양호하다. 분급이 불량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마도는 각진 거, 분급은 입자의 고르기가 균등하냐 균등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해요. 자, 됐고 28번 문제는 뭐 그거에서 이제 나오면 되는데 선상지는 유수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퇴적 환경이다. 급격히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퇴적되겠죠.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가 만난 연안 환경 맞죠? 대륙대에서 퇴적된 퇴적물에는 건열. 아니 건열이 대륙대에 어떻게 나오냐. 건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조한 환경, 육상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해상 환경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건열은. 자, 오늘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어려운 거 뭐 있었어? 그렇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10번? 10번 한번 보고 바로 이제 넘어갑시다. 10번. 자, 화성암 A와 B의 산출 장소와 A의 결정을 관찰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10번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석영, 장석은 내가 뭐라 그랬냐? 가장 대표적인 무색 광물이에요. 무색 광물.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석영, 장석을 많이 포함할수록 어떤 암에 가까워? 유문암. 또는 뭐라고 해도 돼? 산성암이라고 불러도 돼. 유문암이 산성암이죠. 근데 운모 같은 거는 그래도 약간 어둡기 때문에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은 겁니다. 유색 광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금속을 많이 포함한다? 철과 마그네슘. 무색 광물도 금속 성분이 있긴 있어. 누구 있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칼슘. 이런 것들. 자, 아무튼 기억 봅시다. A는 반려암이다. 자, 반려암은 현재 안건이 있어 유. 반쪽 섬이 화려하다. 이렇게 되면 반려암은 이제 현무암과 성분이 비슷하다. 대신 얘네들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심성암이라고 분류하죠. 화산암의 특징이 뭐냐? 용암이 굳은 거. 그 대신 지표에서. 그래서 용암이 빠르게 굳었던 암석들을 얘네들을 얘기하고 얘는 암석들이 천천히 굳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A와 B의 산출 장소를 각각 줬잖아. 그럼 B는 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화산암을 준 거고 A는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심성암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결정을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건 석영과 장석의 함량이 높죠. 그러면 얘는 어떤 암에 가까워? 심성암에서 석영장석 비율이 높으니까 심성암에서 석영장석 함량이 높으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그래서 A가 반려암이 아니라 화강암을 얘기한 겁니다. A가 만약에 반려암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의 비율이 바뀌면 돼요. 비율이. 반려암은 굉장히 어두운 염기성암이기 때문에 유색 광물이 많아야 돼요. 대신 유색 광물 중에서도 이런 정도로 어두우면 운모의 비중보다는 감남암이나 휘석의 비중이 높아요. 감남이나 휘석. 아무튼 나중에 니은 보기 A와 B는 반상 조직으로만 산출된다.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거야. 반상 조직이 뭐고? 심성암이라는 게 너네 반상 조직이 어디서 나온댔어? 이 외워. 반상 조직은 화산암에 나와요. 쓰세요. 반상 조직은 화산암에 나와요. 화산암.
근데 지금 A가 화산암이 아니죠. 심성암이지. 그럼 A는 반상 조직이 안 나옵니다. 반상 조직은 다시 화산암에서 나온 일부 반심성암에서 나오기도 해. 근데 결국은 반상 조직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거든.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은 반상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복이 틀려요. 이거 보기 A는 저반이나 암주로 B는 용암류로 산출된다. 이것도 너네 이제 지구과학 할 때 문제 외울 때 외우셔야 되는데 저반과 암주라는 게 얘가 뚫어갈 때 옆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저반이나 암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B는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산출되는 형태니까 이건 용암이에요. 그래서 A는 저반이나 암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근데 B는 용암류로 산출된다. 이것만 맞아요. 다시 위에까지 올라오면 용암이에요, 이건. 근데 아래에서 굳을 때는 위에까지 못 올라오는 거니까 굳을 때 약간 옆으로 기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저반이나 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엔 맞아요. 다음에 어려운 거 없으면 오늘 수업할 부분으로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퇴적 지형까지 얘기한 것 같고 오늘은 퇴적 구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질 구조까지 시간이 된다면은 그 뒤에 지층의 나이 판단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일부 학교들은 진도가 끝날 겁니다. 보자.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배운 게 잠깐만 어디까지 배운지 정확히 알아야겠다. 지구 너무 어려운데요. 너는 어렵겠지. 저도 어려운데요. 뭐? 자, 우리 지구과학은 부정합 저번 시간 안 했죠? 습곡 단층도 안 했지? 지질 구조부터 하면 되겠다. 자, 여기는 지금 끄고 내가 저번에 수업했던 거, 예전에 수업했던 거랑 똑같이 수업할 거니까 잘 떠올려 보세요. 예, 방학 기간 동안에 들었던 친구들은 잘 떠올려 보시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필기 진짜 잘해야 된다. 필기를 잘 하시면 이 정도에서는 거의 다 맞출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화산암, 심성암과 같은 이제 암석 중에 화성암을 주로 봤다면 이제 오늘은 퇴적암을 좀 주로 볼 겁니다. 자, 퇴적은 저번 시간에 퇴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퇴적이 됐을 때 성질을 봤을 거야. 공극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극이 작아지면서 시멘트화되는 극열작용 같은 걸 받아가지고 퇴적암이 된대. 그럼 퇴적암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죠.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불려준댔지. 자, 오늘 배울 내용들 첫 번째는 지질구조입니다. 자, 퇴적구조 좀 이따 할 거니까 그거 좀 이따 하고 지질구조 먼저 봅시다. 지질구조는 말 그대로 지층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를 보고 어떤 힘을 받았냐를 추측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지질구조 다른 거 많이 없어요. 딱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습곡, 두 번째 단층, 세 번째 부정합. 얘만 알면 돼. 자, 먼저 습곡은 뜻이 뭐니? 지층이 그냥 휜 겁니다. 단층은 뭐야? 지층이 끊어진 거예요.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쌓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기준이에요. 자, 습곡은 원래 지층이 있대. 이렇게 지층이 원래 있었는데 옆에서 미인 거야. 자, 이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찰흙 두 개가 있었는데 찰흙 두 개를 쭉 밀면 찰흙이 휜댔죠. 그래서 이렇게 휩니다, 찰흙이. 자, 이렇게 찰흙이 이제 휘게 되면은 이걸 휜 지층, 습곡이다라고 해요. 자, 습곡은 여러 가지 습곡 중에 정습곡도 있고 경사습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로 확인하냐면 휘어져 있는 축이 있을 거야. 여기 축을 기점으로 휘었거든. 여기도 여기 축을 기점으로 휘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지면과 습곡 축면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곡을 우린 무슨 습곡이라 했어? 정습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습곡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구조가 있죠.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를 우린 뭐라고 한다? 배사 구조라고 합니다. 배사 구조는 제일 쉽게 배를 만지면 된댔죠. 배가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새끼가 어디 있어? 위로 올라와 있잖아.
배가 뚝 튀어나와 있는 게 배사다.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향사 구조라고 한다고. 그래서 배사 구조와 향사 구조가 습곡이라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습곡이 아니라 습곡 축면이 약간 옆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울게 되면 습곡 축면은 여기야. 그러면 이제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비스듬하죠? 자, 이렇게 된 습곡을 우리는 무슨 습곡이다라고 하니? 경사지어 있기 때문에 경사습곡이다라고 불러요. 대신에 습곡 축면이 완전히 누워있는 습곡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습곡 축면이 여기야. 그럼 지면은 여기니까 거의 지면과 습곡 축면 이루는 각이 없어요. 이런 습곡을 뭐라고 했다? 횡하습곡이랍니다. 자, 대신 횡하습곡에서는 꼭 내가 뭘 기억하랬냐? 횡화습곡에서는 지층의 상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 가지 지층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한 라인 더 그려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층은 여러 가지 힘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지층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지층이 우리가 많이 배운 거지만 A, B, C, D.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여러 가지 힘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완전히 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밑에 지층을 A 지층, B 지층, 위에를 C 지층이라고 하면은 얘가 순차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 물론 뭐 역전이 될 수도 있지만 순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너네 문제는 이렇게 네모칸 쳐서 준다고. 그럼 이제 이 네모칸만 확대시켜가지고 니네 그림으로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알 건데? A층과 B층과 C층이 순차적으로 쌓였다고 하더라도, 즉 역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횡하습곡이 나오게 되면은 지층의 상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대신 습곡이 나오려면 반드시 옆으로 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미는 힘은 우리는 무슨 힘이다? 라고 하냐? 횡압력이라 하죠. 습곡이 나오려면 반드시 횡압력이 있어야 돼. 자, 옆으로 미는 힘 말고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 장력이라 합니다. 장력. 잡아당길 때는 절대 습곡이 안 나옵니다. 차력을 잡아당겨봐. 잡아당기면 왜 휘냐고. 늘어지지. 그죠? 근데 횡압력이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과 장력이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어디? 해령과 해구 중에 횡압력은 어디야? 미는 힘이니까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즉 어디? 해구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는 습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는 힘이니까. 근데 해령은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잖아. 그럼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해령 주변에서는 절대로 습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판 구조와도 연계시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해령은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기 때문에 습곡 구조는 해령에선 안 나옵니다. 자, 대신 단층은 잡아당기는 힘과 미는 힘 둘 다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찰흙을 밀었대. 그럼 휘겠지. 근데 찰흙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야. 나무 토막을 기계로 쭉 계속 눌러봐. 그럼 나무 토막이 휘진 않아요. 어떻게? 부러져 버리지. 지층이 부러져 버리는 걸 단층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횡압력 있을 때는 단층도 나올 수 있고 습곡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지층이 얼마나 단단하냐, 무르냐 그런 차이로 습곡도 단층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단층이라고 얘기하면 지층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 끊어지는 곳을 단층면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습곡 축면, 단층면 이러면 돼. 요 단층면에서는 내가 항상 뭘 찾으라 했어? 상반을 찾아야 됩니다. 상반. 상반은 어떻게 찾는다? 졸라맨을 그려서 대가리가 있는 쪽이 상반이에요. 뭐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상반의 원래 정의는 뭐라 그랬냐? 위에가 넓은 게 상반이에요. 아니면 아래가 좁던가. 위에를 똑같이 줄 때도 있어. 위에가 똑같이 주면 아래가 좁은 곳이 상반이에요. 자, 어쨌든 얘를 밀었대.
횡압력이 작용한 거죠. 자, 이렇게 밀면 상반이 어디로 가겠냐? 밀면 쭉 이렇게 가니까 위로 가죠. 자, 이러한 단층을 우리는 무슨 단층이라 했냐? 역단층이랍니다. 자, 이제 한 글자씩 외워. 사자성어로 역횡상이 외워. 사자성어로 외워. 횡압력을 받으면 상반이 위로 간다. 이러한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잡아당기는 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단층면이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얘를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은 얘가 이제 상반이죠. 자, 밀면 상반이 올라가니까 잡아당기면 상반이 내려갑니다. 이러한 단층 한 글자씩 정장상하 외우세요. 장력을 받아서 상반이 아래로 가는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연계해 보면 해구에서는 횡압력을 받으니까 역단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고, 해령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정단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잘 기억해. 역단층, 정단층은. 자, 근데 요거 말고도 단층이 하나 있었죠? 어떤 단층? 변환단층도 있고, 또, 자, 그걸 아셔야 돼. 주양이동 단층을 아셔야 돼. 자, 먼저 변환단층이랑 주양이동 단층은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변환단층과 주향이동 단층은 그림이 똑같아요. 대신 요게 달라. 이게 뭔지 주향이동 단층에서는 안 알려주고 판의 이동 방향을 요리 줍니다. 근데 변환단층도 똑같이 줘. 대신 변환단층은 요 새끼가 해령입니다. 너네 해령은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경계랬냐? 서로 멀어지는 경계야. 그럼 요 판은 일로 가고 요 판 일로 가. 얘 판 일로 가고 얘 판 일로 와. 결론 변환단층의 단층 표면적이 주양이동 단층보다 작아요. 변환단층은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여기만 변환단층인데 주양이동 단층 잘 봐. 판과 판이 이동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주양이동 단층은 여기야. 그래서 주양이동 단층은 해령 주변이 아니에요. 해령 주변에서는 변환단층밖에 안 나오고 주양이동 단층은 전체 판의 이동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G2에 가면 배워 이거 주향이 뭔지. 지금은 안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있다라고만 알면 돼요. 자, 마지막 부정합. 자, 부정합은 일단 생성되는 방법을 아셔야 돼. 자, 일단 부정합이 생성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퇴적이 됩니다. 자, 대신 내가 육상 환경과 연안 환경과 다 퇴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퇴적물은 결론은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댔죠. 즉 여기에 퇴적은 바다예요. 바다. 퇴적이 바다에서 됐는데 그 다음에 뭔가 지각 변동 때문에 융기가 됩니다. 이 융기라는 뜻이 뭐였냐? 지층이 쭉 올라가는 뜻을 융기된다. 그럼 융기됐으면 이제 바다에 있던 퇴적층이 육지로 드러난 거예요. 육지로 드러났으니까 물과 바람에 의해서 통화 침식을 받아요. 깎여 나간다는 거지. 깎여 나간 다음에 또다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침강될 수 있어요. 침강의 뜻은 융기와 반대야. 올라왔던 지층을 융기됐다라고 하고 내려가는 상황을 침강된다. 그럼 내려간 다음에 바다로 내려갔으면 다시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퇴적되겠죠. 이렇게 되면 부정합이 한 번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정합의 종류 첫 번째. 일단 너네 부정합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뭘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그랬냐? 부정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저여감을 줍니다. 자, 이 기저여감의 뜻은 얘가
첫 번째로 얘가 계속 퇴적된 다음에 2층을 경계로 이 아래층과 위에층이 부정합의 경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조건이에요. 즉 A층, B층, C층, D층, 2층에서 얘는 물론 뭐 퇴적 구조를 또 보여줘야겠지만 좀 이따 할 거고, 역전되지 않았다면 순차적으로 쌓인 겁니다. 순차적으로 A, B, C, D가 쌓인 후에 E가 쌓일 때에는 D와 E의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게 부정한 면이거든, 이게. 부정한 면이 한 번 있으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전체 과정이. 침강되거나 융기될 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랬죠. 몇백만 년, 몇십만 년이 걸리고, 풍화침식도 몇십만 년 걸려. 침강 몇십만 년 또 걸려. 퇴적되는 또 몇십만 년이야. 이게 한 번 되려면 최소한 몇백만 년에서 몇천만 년 흘러야 됩니다. 이러니까 시간적 터울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단 요렇게 그냥 일자 모양으로 보이는 부정한 면이 있어요. 이런 부정합을 무슨 부정합이라 하냐? 외워야 돼. 이제부터 평행부정합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잘 들어. 평행부정합은 그냥 순차적으로 쌓인 거야. 대신 평행부정합이 나올 때 저 기저여감이라는 새끼가 어떤 암석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 새끼. 기저여감은 D의 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얘가 퇴적된 다음에 쭉 올라와서 풍화침식돼서 깎인 것 중에 일부가 이 여감층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기저여감층은 E를 가질 수 없어요. D입니다. D. 또는 뭐 얘도 갖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D층이 가장 많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깎인 거에 대한 퇴적물의 일부가 얘로 변신된 겁니다. 왜 기저여감이에요? 자, 근데 요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자, 일단은 평행으로 쌓였어. 쌓였는데 밀었어. 밀면 어떻게 돼? 휘든가 끊어지든가 둘 중 하나랬죠? 자, 근데 나는 휘었다고 봅시다. 휘면은 이렇게 습곡이 생길 거예요. 자, 습곡이 생긴 다음에 융기됐어. 그 다음에 침식됐대. 자, 침식됐을 때 이렇게 깎였대. 깎였어. 그 다음에 침강된 다음에 여기서 재퇴적됐대. 여기서 퇴적되면은 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퇴적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지층이 연속적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층면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깎이고 여기에 지층면이 새로운 지층면이 되고, 물론 기저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주면 무조건 부정합이고, 안 준다고 해서 이걸 부정합이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기저여감이 없어도 무조건 부정합이야. 그 다음 내가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좀 많이 그려준댔냐? 부정한 면이 있으면 직선으로 잘 안 줍니다. 어떻게 준댔어?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줘요. 거의 우두두두 울퉁울퉁하게 있으면 일단 그냥 부정합이에요. 그 다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건 100%야 100%. 자, 이런 부정합을 무슨 부정합이랬냐? 뭐? 경사부정합. 외워야 돼. 경사부정합의 그럼 뜻이 뭐다? 경사 저 있다도 왔는데 뭐라고 해야 돼? 부정한 면을 봤을 때 습곡 구조가 보여요. 습곡이 보이면 경사부정합이야. 습곡이 안 보이면 그냥 평행부정합. 습곡 보이면 경사부정합. 자, 근데 마지막 부정합 한 개 더 있죠? 난정합이라는 게 있을 거야. 난정합은 어떻게 보여야 돼? 얘는 휜 게 아니라 관입하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마그마가 관입하는 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깎여. 안 깎여도 돼, 이건. 깎여도 되고 안 깎여도 돼. 안 깎인다면은 이렇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기저여감층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무조건 그냥 뭔가 관입한 게 보이면 얘를 난정합이다. 이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질구조 세 가지가 이렇게 되고, 지질구조 세 가지는 첫 번째 습곡,
휜 겁니다. 두 번째, 단층,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 부정합, 요것도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요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이걸로만 문제 안 냅니다. 이걸 토대로 지층의 나이나 상대 연령이나 절대 연령 판단할 때, 또는 얘네들로 지층의 사이 순서를 판단할 때 이걸 많이 써먹을 거예요. 자, 대신 요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걸 토대로도 문제를 풀지만 우리는 이거와 함께 뭘 또 알아야 돼? 퇴적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퇴적 구조. 퇴적 구조는 쉬었다 합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